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논어에는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국가와 백성, 친구와 친구,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인관계 6계명.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라. 남이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기 전에 내가 그만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다면 남들은 알아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다. 셋째,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마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만 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넷째, 자신과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만 하다가는 결국 그 화살은 전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군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서 찾는다. 소인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군자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나 같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소인은 같음만을 원하고 조화를 이룰 줄 모른다. 소인은 오로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모습이야 말로 군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공자가 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약간 허기가 지자 곁에 있던 가장 마음에 드는 제자인 아내를 불러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데워오라고 했다. 아내가 밥을 데워서 부엌을 막 나설 때 예기치 못하게 바깥 날씨가 너무 열악했어. 사방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릇 안에 모래가 잔뜩 떨어졌다. 아내는 어떻게 존경하는 스승님께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올리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그러나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다. 식량이 매우 귀했던지라 아내는 정말로 버리기 아까워 자기가 먹은 후 스승님께는 다시 밥을 해드릴 작정이었다. 공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러 나오다가 마침 아내가 자신의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공자는 매우 화를 내며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스승의 밥을 얘가 감히 훔쳐 먹다니. 아내는 억울해하여 말했다. 스승님, 방금 바람이 세게 불어 모래가 그릇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스승님께 올리는 것은 스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식량을 소중히 여겨 제가 그냥 먹은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모두 알게 된 공자는 부끄러워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보아하니 내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하물며 남을 통해 들은 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9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을 볼 때 시가 아닌 관과 차례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시가 눈에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말한다면 관은 저울의 눈금을 보듯이 세세하게 살피는 것이며, 찰은 그것의 본질까지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즉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문제들을 다룬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사람을 보는 3가지 방법.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한다. 말과 행동을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품성과 사람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공자의 가르침. 첫째, 산을 다 쌓는 것은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 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산을 쌓은 것과 같으니 마지막 한 삼태기가 부족하여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땅을 고르는 것과 같으니 비록 한 삼태기를 부어서 나아감도 내가 가는 것이다. 둘째, 잘 어울리되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 잘 어울리지만 그렇다고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는 않는다. 군자는 사람들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지만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않는 반면에 소인은 겉으로는 비위를 맞추고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람들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포용하지도 못한다. 셋째, 나서지 않아도 잘 굴러가게 하라. 덕을 쌓고 몸을 공손히 하면 잘 다스리게 된다. 즉, 성인은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넷째, 힘든 것을 앞에 하고 나누는 것은 나중에 하라.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가히 어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난관이 있고 난관을 겪은 뒤에 비로소 결과가 생기기에 마련이다. 즉, 난관은 일을 맡은 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뜻한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좋기만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말은 굼뜨게 해도 실행은 재빠르게 해라. 말을 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우므로 말은 항상 신중하게 하고 잘못을 깨달은 뒤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선을 행하면은 재빠르고 날려야 한다. 여섯째, 어떤 일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어떠한 일을 할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모하게 덤벼들 것이 아니라 계획을 차근히 세우고 결실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 하지 마라. 군자가 신중하지 않고 또 위험이 없으니 학문도 경고하지 못하니라. 충과 신을 주장하며 자기만도 못한 자를 벗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공자의 말씀과 논어의 지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